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이끄는 것은 사람입니다. 같은 이야기로 기업을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이끌고 있는지 생생한 기업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오늘도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CES 2024 다룰 예정인데 네. 뭐 기사에 G드래곤을 비롯해서 각종 또 이 회장님들 워낙 대한민국 경제인들이시니까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인데 처음에는 뉴욕에서 열렸다고 하고요. 네. 1960년대부터 열렸으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행사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게 정확하게 주체가 소비자 기술 협회예요. CTA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 가전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네. 어느새 전 세계 기술을 총괄하는 네. 기술을 미래 기술을 먼저 볼 수 있는 네.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일, 미국 시간으로 9일이니까 네. 아까 이제 몇 시간 전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죠. 원래가 역대 최대 계속 역대 최대를 갱신하고 있는데 네. 150개국에 지금 참가 기업이 4,313곳인데 재밌는 거는 이 4,313곳 중에 네. 3,000곳이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거의 한국과 중국과 미국이 네.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이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이게 4,313곳 중에서 네. 중국이 1,115곳이에요. 네. 미국이 한 1,200곳 정도 되고 네. 한국이 750개 기업이 참가했어요. 네. 혁신상도 가장 많이 참여했고.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사실 CES에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열광적인 나라입니다. 예. 언론도 그렇고 기업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이 작년에 490여 곳 참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참가했어요. 네. 그만큼 이번 주제가 AI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AI 굴기. 그러니까 네. AI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AI를 인류 문명사의 새로운 하나의 문명 사적 변화라고 네. 보통 해석을 합니다. 사회 학자들은. 굉장한 변화를 줄 수 그렇죠. 있다. 보통 문명사는 보통 1000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네네. 1000년의 큰 굴레 하나가 지금 바뀌는 변화 시점에 있는 네. 그 중요한 시점을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세돌과 알파고 네. 바둑 사건을 사실 일련의 문명사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AI 시대가 열리고 네. 이번에 그 CES 2024의 가장 큰 주제는 AX입니다. AX. 네. 네. AI는 챗GPT가 우리가 작년 이맘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야, 이 대답을 하네? 네. 야, 인간 같은데? 뭐 가짜도 있어.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있어.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였다면 이 AX는 뭐냐면 익스페리언스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되게 신기하네 정도가 아니고 경험하고 이미 있는 거죠. 우리 생활에 얼마나 네. 적용하고 있는가의 문제. 와. 그러니까 작년에가 뭐 AI가 정도 바람이 불었다면 올해는 쓰나미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메일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으로 그냥 컴퓨터만 켜면 편지를 보낼 수 있어라고 할 때 처음에 이게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뭐야 이러다가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뭐 네. 넷스케이프 이런 브라우저도 네.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을 들어가 볼 수 있대.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말하면 바보냐 그거 누가 몰라 이럴 텐데 그때는 정말 센세이션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기억하실 겁니다. 핸드폰에 번호판이 사라지고 화면만 있는 네. 터치만 되는 일종의 최초의 스마트폰들이 나오면서 이게 불편한데 이게 뭐야 라고 하다가 지금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AI는 1년 만에 저도 이제 뭐 이를테면 지금 AI 모르시는 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주근 대표님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 중후한 전문가적 스타일의 얼굴들이 등장하는 홍보성 이미지를 달아주는데 거기에 느낌은 조금 어두운 느낌을 줘. 이렇게 말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AI의 정말 변화가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건데 다른 분야로도 커지겠죠. 자, 이만큼 중요하면 일단은 아마존, 구글 이런 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를 이끌어내고 탄생시킨 회사들이니까요. 거의 뭐 MS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꽤 글로벌 뭐 순위가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 GS 2024는 이렇게 규모도 커졌지만 제가 볼 때는 AI 삼국지다. AI 삼국지다. 지금 잘 보시면 AI 기술이 챗GPT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 대화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좀 중요히 파악을 해야 네네네. 되는데
AI의 기본은 LLM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4개 국가. 4개 국가요. 미국 당연히 있고 네. 이스라엘, 네. 중국, 우리나라입니다. 이야, 왠지 좀 일본도 뿌듯하긴 못하고 하네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영어권이에요. 네. 실제로는 미국, 중국,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AI 초기 지금 그 시작할 때는 굉장히 사실 인프라가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LLM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AI에서 AX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AX에도 우리나라 빠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CES 2024를 보면 물론 뭐 구글, 뭐 메타, 네. 아마존 뭐 대단한 하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산업 이런 데서 엄청난 성과를 네.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기술 패권에서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참가국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총 4,313곳 중에서 네. 중국이 1,115곳, 네. 미국이 1,200여 곳, 우리나라가 750곳이니까 네.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 앞서가고 네.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 나왔습니다. 문제는 결국에는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AI 인재들을 보면 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0.5%. 이 전 세계 3개밖에 없는 실질적인 LLM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만드는 회사하고 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0.5%요. 그건 너무 작은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기업들도 네. 지금 지지난주에 어떤 기사들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오픈 그 API 네네. 그러니까 챗GPT를 만드는 네네. 오픈 AI가 최근에 박사급 네. AI 인재의 연봉을 초봉입니다. 초봉 네네. 기준을 개선했는데 11억 5천만 원. 초봉 11억 5천만 원이요. 네. 와, 정말 이 정도면 AI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뭐 구글이나 MS나 그 밑에 네. 있는 기업들도 최소 8억 이상의 네. 11억 5천만 원이면 삼성전자의 사장급 연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봉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박사급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AI 시대가 왔고 거의 뭐 예.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 아까 저 사진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이라는 게요. 네네. 기술이라는 게 보통 기술의 주기가 있습니다. 네네.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평균 15에서 20년 사이를 봐요. 네. 아까 보시면 말씀 잘 하셨는데 인터넷이 한 15년을 정도 네네. 구가를 해요. 그러니까 1995년, 2090년 맞습니다. 초부터 2007년까지. 맞습니다. PC 문화였죠. 거의 뭐. 예, 노트북 거기 한 PC. 17년 갔죠. 네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부터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다음부터 모바일 시대가 2007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컴퓨터가 지금 손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네, 네. 한 15년 이상 네네. 갔죠. 그러니까 그 기술 트렌드가 거의 인정점에 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메가 트렌드는 AI다. AI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이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는 굉장히 잘 따라갔죠. 네. 글로벌하게 굉장히 경쟁력 있게 따라갔는데 또 그만큼 인프라 기술도 네. 반도체를 비롯해서 통신기술 발달했는데 지금 AI 시대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네. 기업들이 가장 배고파하는 것이 역시 인재다.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또 대표님이 아주 핵심적인 조언 성격의 말도 해주실 건데 아직도 제가 뭐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챗GPT는 뭐 폰에 하나씩 깔아두신 분도 있고 저도 깔려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CES에는 말 그대로 이거 사실 좀 아직도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지상 최대 가전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전과도 연계되어 있는 AI의 AX, AI의 소비자 경험 행동 이 좀 표현되는 어떤 뭐 재밌는 것들 등장하는 것들도 있나요? 보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이 보도가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뭐 본인의 얼굴이 담겨 있는 타로 카드 이런 것들 뭐 나왔던 보도들인데 네. 여기서 사실 좀 눈여겨볼 게 있죠. 왜냐하면은 저는 궁금한 게 현대기아 아니 거기는 저기 철강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회사 아니야 이러는데 네. CES를 아주 중시 여긴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AI 기술은 이제 이제 1년 전의 이야기는 AI가 돼 안 돼, 뭐 LLM이 돼 안 돼 정도의 네네. 문제였다면 이 AI가 생활 깊숙이 얼마나 어플리케이션 되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완전 바뀌었고 그래서 AX로 바뀌었는데 네. 우선 삼성전자를 보면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AI를 지금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일상 속 네. AI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투명 TV 같은 걸 내서 네네. 모바일로 잠깐 갔던 어떤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그 우리가 지금 모바일 폰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네네네. 생활의 통신 허브를 네. TV로 다시 옮겨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네. 거기만 되면 그게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그래서 일상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물인지도 네. 하고 뭐 그다음에 카펫과 애완동물 배변 같은 거 뭐 이런 로봇 청소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네. AI가 똑똑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일상으로 파고든 거를 발표하는 게 이제 네. 삼성전자이고 LG전자도 반려가지를 이번에 내밀었어요. 네. 반려가지 내밀었는데 이 소형 로봇이 센스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정과 디지털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예. 생활에 어떻게 이제 접속이 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그에 반해서 현대차가 재밌는데 네. 현대차는 이번에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예. 첫 번째는 PBV라고 해서 목적 지향인 자동차. 네. 그건 기아 자동차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자동차가 주행차가 됐을 때 자동차 안에서 뭐 할래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 길로 가고 또 하나는 요즘 현대차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대요. R&D 사람들이. 네. 우리 회사가 기계 중심 회사야, 소프트웨어 회사야 이런 고민을 소프트웨어 해요. 회사냐.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런 정체성의 고민을 할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현대차의 CTO가 6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나요? 네. 네. 근데 바뀐 CTO는 기획가 출신이거든. 아. 새로운 CTO는 소프트웨어 출신입니다. 아, 이건 역시 인사가 만사네요. 네. 지금 그 그래서 얘기를 할 건데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는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SDV라고 해서 네네.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비클이라는 네네. 것을 지금 증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또 우리나라에서 기조연설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네네. HD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이에요. 네. HD 현대는 조선소잖아요. 네. 배를 만드는 맞습니다. 굉장히 올드한 산업이잖아요. 저희가 부를 때 사실 중공업 이렇게 중공업이잖아요. 불러요. 네. 그래서 최근에 AI가 들어오면서 그 작년에 AI의 CES의 기조를 누가 했냐면은 네네. 미국의 존 디어가 했습니다. 네. 농기계 회사예요. 농기계 회사요. 예. 이 자율주행차가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데를 고민해 봤더니 네네. 농기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기계는 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아. 작물은 좀 보존될 때. 네네. 그래서 존 디어가 어떤 걸 이제 만들어냈냐면은 농약을 쓰지 않고 네.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이야, 기술. 이거는 환경에 대한 얘기도 되면서 그렇죠. 고부가 가치도 됩니다. 맞습니다. 농약을 안 쓴 작물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레이저가 카메라가 잡초를 구분하는 거죠. 구분을 해서 레이저로 쏴서 잡초를 없애주는.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네네. 벌어지냐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가 AI가 접목됐을 때 가장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산업이 어딜까? 첨단 네. 산업일까? 아닙니다. 오히려 올드한 산업이 네. 산업에 AI가 접목됐을 때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가가 굉장히 주안점이 됐어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조연설을 한 HD 현대그룹의 정기선 부회장도 이 조선 산업에 네. AI나 스마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큰 트렌드는 AI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제 완전히 가까이 왔고 그리고 AI가 반드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생활 밀접형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로봇 산업 중에서는 네. 그 이제 원래 로봇이 하는 산업용 로봇 말고 네. 우리가 그 보조 로봇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주방에도 들어오고 배달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올해 안에 이제 계속 다 발생할 것이다. 예.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CES 2024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주안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 기사는 오늘도 뭐 지드래곤이 어디를 갔다더라. 뭐 회장님 어디를 갔다더라. 회장님 카드에 미소 지은 최태원 삼성엔 네. 폭풍 질문 뭐 이런 기사들이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기사가 아닙니다. 자, CES의 흐름과 AI라는 중요한 문명사적 변화에 핵심적인 질문을 못 던지고 있는 거네요. 못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이러한 기술이 생활에 접목되었을 때 우리의 라이프를 어떻게 바뀌고 네. 우리의 고용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중요한 변화들이 오죠. 네. 그리고 향후의 미래 어떤 직업의 변화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적용되었을 때는 과연 우리의 사회 전체의 기반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네.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의 기업 뭐 부정적으로는 재벌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는 굉장히 변화와 혁신을 드라이브를 아주 세게 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네. 얘기를 사례를 들더라도요. 그런데 그러면은 AI 관련된 인재 결국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현대 기아차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술 총괄 책임자가
기계과 출신에서 소프트웨어 출신으로 바뀌었다. 아니 각 기업들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겠죠. 특히 삼성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체 AI 개발도 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준비를 하려고 했었죠. 준비를 하려고는 했었다. 이거 네.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요. 이제 2020년 기준 통계 자료인데 그 당시 전 세계 AI의 인재 풀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전 세계 AI 인재 풀을 조사를 했는데 한 5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47만 8천 명 정도 네, 되는데. 전 세계. 네. 네. 그럼 우리나라는 몇 명쯤 될까를 조사를 네네.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2,500명. 우리나라 AI의 전문가가 2,500명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전문가. 네, 그 47만 명 중에서 2,500명이면 한 0.5%. 굉장히 적네요. 네. 미국이 18만 명이거든요. 네. 중국이 열심히 따라갔는데 불구하고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18만 명, 2만 명, 2천 명. 네. 네. 그러니까 그 AI 인재가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에 부족한 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고 네네. 더 중요한 표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게 여기 이 조사 기관에서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느냐 유입되고 있느냐를 조사를 한 것도 있어요. 인재 숫자까지는 파악했습니다. 미국 18만 명, 중국 2만 명, 한국 2,500명인데 네. 그 인재가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인재가 빠져나가 있는 네네.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가 되면 들어오고 유입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6.5 정도의 인덱스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6배 정도. 플러스 6.5. 6.5. 네. 우리나라 마이너스 0.27 정도. 마이너스인가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이제 인재를 또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네. 데리고 와야 되는 입장인데 네네. 있는 인재조차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왜 그러냐에 네.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네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018년부터 본격적인 그 AI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때 두 분을 굉장히 모시고 오면서 데스트필을 합니다. 2018년 누구냐 하면은 그 세바스찬 성이라고 해서 네. 그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네. 하버드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네. 그러니까 프린스턴대에서 뇌신경공학 뇌신경공학. 인공지능 최고 네. 스카우로 네. 불리는 분입니다. 네. 이분을 이제 사장급으로 스카웃을 해왔어요. 네. 그때 같이 모시고 온 분이 다니엘 리라고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인데 네, 유펜. 이분도 인공지능 로보틱스의 세계 권위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면서 그때 2018년도 기사를 보면 발표할 때 앞으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분야에 AI 분야에 네. 2020년까지 네. 1,000명의 인재를 만들겠다라고 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네네.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발표하면서 그 삼성이 나름대로 조직을 구축합니다. 근데 네. 조직을 구축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 AI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네. 국내에는 당시 삼성의 그 김현석 씨 네. 부문장이 총괄을 하고 카운터 파트너로 아까 세바스찬 성 사장이 같이 네. 두 분이 모이고 한국의 AI 총괄에는 이금배 전무라는 분을 앉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뉴욕 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리를 앉히고 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레리 핵이라는 전무를 앉히고 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거기에는 그것도 레리 핵 전무를 앉혀요. 그 영국 캠브리지 한 명, 러시아 한 명 앉히는데 여기 2018년 기준으로 17년 앉혔어요. 지금 5년 전, 4년, 6년 네.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쭉 제가 추적을 해봤죠. 해봤더니 그 뒤로도 뭐 1년 있다가 굉장히 유명한 그 유구한 박사라고 하버드에서 모시고 온 네. 분인데 다들 3년을 못 버텼습니다. 3년을 못 버텼다고요? 네, 우선 유구한 박사 지금 그 임원 명단에 안 보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한국 총괄로 이금배 전무 네네. 인터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이번 2020년에 퇴사했습니다. 이후에 이름이 보이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작년 이맘때쯤에 네. 다니엘 리, 네. 그 미국 그 실리콘밸리 총괄했던 네네. 그 데스크필 이분도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도 지금 각 영역에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2019년 20년에 삼성전자의 임원이 네. 한 1,000명이 좀 넘거든요. 예. 그중에 AI 담당하는 임원들을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네. 2020년쯤에 한 13명 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지금 3분기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죠.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쭉 보시면 1,000여 명의 임원들 중에 AI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은 11명으로 카운트됩니다. 이게 사실 아까 인사가 만사네요라고 현대차의 사례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얘기하자면 이거는 지금 AI에 대한 포문을 실컷 열었는데 AI와 전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뒤돌아봤더니 장수들도 나가고
병사들도 그렇죠.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그 상무급이나 전무급 임원 한 분이 보통 팀원들을 구성을 할 때 그렇죠. 한 30명 정도 팀들 구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11명이면 한 200여 명 네. 정도 인공원이 따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원래 삼성이 그 예측했던 1000명 앞의 네.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야, 이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관련해서요. CES 2024가 열리고 있는데 신설된 AI 부문 28개 혁신상 중에서 16개 우리나라가 최다 수상했는데 보면 삼성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스타트업들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현장에서는 관심사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그 가장 큰 플랫폼이나 생태계를 조성해야 될 기업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중간에 삐끗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회장님들 전시장에 있는 사진 찍지 말고 근데 지금 그 문제의식도 없어서 더 이야기는 지금 대표님한테밖에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지는 이유가 이 인재들하고 인터뷰한 그 기사들을 보면 네네. 이분들은 어떤 유인책으로 가려고 할까? 네. 과연 돈이냐? 돈이 다냐? 네. 사실 아니라는 그 보고서가 많습니다. 돈도 사실 굉장히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뭐 11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초임입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예,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네. 똑똑한 분들은 더 똑똑한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생태계가 더 중요합니다. 축구하고 비슷하네요. 네. 내가 축구 잘하면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가고 싶지 호날두랑 K리그 뛰고 있고 싶지 않은 그 얘기네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은 미국 메이저리그 가고 그렇죠, 프리미어 그렇죠. 축구는 프리미어 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사실은 산업도 똑같거든. 특히 첨단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일을 해야만이 나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외국에서 데리고 온 분들이 네. 아주 고가로 데리고 온 분들이 오래 있지는 못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국내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그 AI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분은 네이버의 하정우 네네. 팀장인데 이분은 순수 국내파예요. 네. 네이버는 순수 국내파들이 주로 AI를 그렇죠. 이끌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네트워크는 보통 보면 보통 76년생에서 80년생 사이 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중심이 돼서 지금 AI 그나마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서울대 빅데이터 센터 연구자 그 소장이 미국에 국내 기업들이 AI 인재를 키워달라고 워낙 요청이 많으니까 네네. 그리고 막 지금 기사들 보시면 LG도 삼성도 SK그룹도 서울대와 고려대학교하고 AI 인재 협약식을 맺고 막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서울대학교나 우리나라 유수대학에서 AI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서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얘기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그 서울대 빅데이터 센터 연구소장이 2019년도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네. 우리 학교로 와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네네. 30억의 연구재단을 이야. 하고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걸었는데 안 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딜레마의 돌파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CES에서 AI가 시대고 막 이야기하지만 네.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게 박주근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전후 한국사 뭐 일제시대 때부터 얘기해서 저희가 기업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농사 짓고 경공업 하던 나라에서 어렵사리 중공을 일으켜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거기서 또 전자기술 삼성이 정말 소니를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소니보다 훨씬 큰 회사죠. 네. 그렇게 했던 시기. 그다음에 인터넷과 IT. 이번에는 AI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이냐라는 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중요한 기점에서 지금 대표님 얘기 들으면 국민들 그냥 저희 청취자들 일반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다르게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좀 참고라도 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미국 같은 데라든지. 미국은 뭐 워낙 뭐 거기는 모이는 곳이니까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아까 뭐 연봉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뭐 최하 연봉이 7억대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연봉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이미 이 어떤 생태계가 맞습니다. 그게 가고 중요하죠. 싶어하는 생태계가 있는 저기 가면 내가 내 몸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내가 더 나게 될 수 있으라는 네. 유인책이 훨씬 크거든요. 그게 이미 돼 있는 상태고 국내는 외국에서 모시고 온 분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국내에 키우는데 그러면 유사한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좀 네. 봐야 돼요. 싱가포르나 지금 중국은 일단 해외 인재 유인책도 하는 것 동시에 국내에서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데 네네네. 천인 계획이라고 해서 이 치밍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들어오면 일단 주택부터 시작해서 연봉 스타트 라인이 5억 4천입니다.
네. 한국에서 반도체 인력 빼나갈 때 뭐 1692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6년치 연봉을 네. 1년 안에 뭐 네. 그 얘기 같네요. 네, 그렇게 시작하고 뭐 연구 분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뭐 하고 있고 UAE 같은 나라도 네네. 아랍 같은 나라도 AI 전문 대학을 만들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교수의 그 인터뷰를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네네. 큰 고민이다. 이게 네. 정부 그 기업에서 부탁을 해도 네. 같이 키울 만한 인프라 자체가 적다는 보니까 지금 그런 고민들이 빠져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 산하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중국도 지금 천인기획 말씀하셨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리도 관심은 얘기하고 이 프로그램에도 과학기술부 이종호 네. 장관이 여러 번 나오지만 뭔가 국민들이 딱 맞아 나라에서 그거 한다고 했지라는 AI 전략 정책은 아직은 눈에 확 띄게 있는 건 없어요. 눈에 확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사실 기업도 맞춰서 움직이고 기업이 돈을 풀고 생태계를 만들 때 해외에 있는 주요 인재들도 들어오고 그래야 사실 말 그대로 저희가 프리미어 리그가 되는 건데 네.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네네. 해외에서 데리고 오면 나가고 네. 국내에서 키우자니 인프라가 없고 이럴 때는 정부와 그 기업이 합치면서 왕창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중물이라 그러죠. 예. 예. 일단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 저 패밀리에 들어가고 싶 나는 저기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싶다. 네네. 이걸 사실 특히 연구 분야 하는 분들은 맞습니다. 최첨단이나 새로운 것에 굉장히 목말라 하기 때문에 네.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새로운 거를 더 많이 습득할 수 있으라는 이 마중물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건 민간 기업에서 하기는 굉장히 벅찹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와 민간에서 이 마중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인프라를 초기 투자를 왕창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인재들이 결국에는 퍼져서 이게 새로운 창업도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예.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시대에 굉장히 발빠르게 모바일 시대에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기업의 그 생태계가 네. 거기서 나온 많은 창업자들이 네. 확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맞습니다. 일입니다. 지금은 그 시기에 와 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AI 말은 하는데 잘 모르겠고 난 본 적도 없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사실은 반도체만 해도 뭐 황해 법칙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인재에 투자가 되고 풀이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 인재를 빼나가려고 할 만큼 우리가 빅리그가 그렇죠. 돼야 되거든요. 지금 AI를 그렇게 하자라는 네. 핵심 얘기 중에서 인재 뽑아놓은 사람 다 나갔어. 지금 CES 2024에서 이렇게 회장님들 원샷 찍어주지 말고 이 문제 다루고 거기 가서 뭘 가져올지도 얘기를 해야 돼라는 박주근 대표의 말이 또 기업에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담당자분들이 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쁘게만 얘기하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요. AI 쪽에는 인문학이나 심리학 이런 쪽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그렇죠.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네. 많다고 하니까 다들 의대를 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공학 쪽으로 오셔서 그럼요. 중요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도움되는 말씀이고 이 얘기가 사실 광범위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기업 얘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시간 되면은 이 CES 2024와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들 재미난 얘기가 많거든요. 관련 얘기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